이번 한미 원자력 협정 타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황주호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방송 나간 리포트 보시면서 하나 지적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비준이 아니라 의회 의견만 없으면 통과가 된다. 네. 90일 동안 아무 이견이 없으면 통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서명됐다면 거의 타결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군요. 물론 한미 간에는 타결이 됐습니다. 정부 간에는 타결이 됐습니다만 또 어떤 의견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입장을 잘 살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이제 4년 6개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협상을 한 다음에 타결이 됐는데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1970년대 초에 맺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은 당시에 우리가 원자력 기술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미국이 주는 기술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리고 미국은 또 아주 기술이 없는 나라에 주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핵을 안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대한 동의권, 통제권이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40년간 원자력 산업을 일구어서 우리나라가 제5대 강국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걸맞는 협정을 선진적이고 또 상호 간에 서로를 통제하거나 또 호혜적으로 협력을 맺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기술적 차이가 있어서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협정이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약 4년 넘게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난항을 겪은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준비에 있어서 우리가 가령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이 아젠다를 다 준비하기에 좀 어려웠었고 그런 면에서 처음에 국민들한테 불거진 걸로 생각된 그 농축이나 재처리가 일부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산업적인 측면 또는 안전의 측면 이런 것들을 다 추가로 우리가 다루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이해의 길이 열린 게 아닌가. 그래서 시간이 걸렸고 무엇보다도 4년 동안을 정부가 꾸준히 그리고 아주 끈기 있게 대처했던 것이 이번 협상 타결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협정 자체가 42년 전에 불평등에서 많이 평등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십니까? 평등 불평등을 떠나서 원자력은 어쨌든 기술을 제공하는 국가는 기술을 받는 국가에 대해서 그것을 통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명백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술을 제공하고 우리의 기술을 받는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협정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제공한 기술이 있습니다. 제공할 기술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의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가지게 되어 있고요. 이제 자세한 내용 들어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협정 자체가 연기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미국과 일본 간의 협정을 예를 많이 들면서 그 정도만큼은 해내야 된다. 이런 좀 압박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요. 조금 피상적으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그 협정을 재개정했던 1988년에 일본의 원자력 투자 수준하고 우리가 1974년 그리고 지금 2015년에 투자해 놓고 있는 원자력 투자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방향이 다르고요. 일본은 이미 1970년대에 농축과 재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88년 개정 이전에 미국이 원자력에 대한 통제에 대한 협정을 강화를 하긴 했으나 이미 가지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88년에 맺은 협정은 이미 가지고 있는 재처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모든 발전소의 사용 후 해결료를 재처리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얻어낸 것이지 못하던 것을 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일본이 투자한 그 재처리 공장 또는 재처리 시설에 대한 투자는 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점은 이제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나 부분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농축은 어떻게 바뀐 겁니까? 농축은 우선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뭐 20기 이상, 25기 이상을 운영하는 나라에서 원자력이 뭐 좋든 싫든 간에 에너지의 기저 발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발전에 있어서는 연료의 안정적 공급, 즉 그 연료 공급의 보장을 얻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장 공급부터 얻고 그러다 보면 농축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급 보장에 대한 것을 서로 우리가 비상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서 조문에 넣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축에 대해서는 해결료로 쓸 수 있는 최대 한계치인 20% 이하의 저농축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축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협의를 해가면서 필요할 때 협상을 하자라는 그 창구를 열어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제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재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뭐 많은 뉴스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북한이 재처리를 통해서 핵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재처리라기보다는 재활용을 위한 그 사용 후 해결료의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준 핵물질이 혹시라도 다른 방향으로 전용될까 봐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에 해결료를 공급합니다. 네. 그러면 그 나라가 재처리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당신네들의 프로그램을 봅시다. 이것이 해결료를 위한 것인지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셨는지 이런 것들 보십시다. 이런 것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알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우리는 재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난 한 20년간 추구해 왔고 네. 그러나 그 추구한 수준이 아직도 상당히 소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산업적 프로그램이냐 무슨 뭐 연구개발적 프로그램이냐 또는 실험실적 프로그램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합의하는 과정을 상당히 거치게 되었던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나라가 얻은 부분은 재처리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좀 잘 얻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사용 후 해결료가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한 18가지 사용 후 해결료를 만들어 왔고 그것을 사용해 왔습니다. 네. 약 20기 넘는 발전소에서 태워왔는데 그러면 그 대표성 있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살펴본다 하면 대략 한 300~400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맺었던 그 협정에 의하면 어느 정도였었냐면 초기에 우리가 고리 1호기에서 태운 해결료를 가져와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사하려면 1년 전부터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갖고 와서 어디를 어떻게 잘라서 어떻게 보겠다라는 프로그램까지 다 합의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사용 후 해결료 관리를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과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사용 후 해결료 특성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우리가 자유도를 가지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특성을 알아야지만 앞으로 있게 될 저장, 수송, 재활용, 처분 모든 것의 기초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의 기초를 일단 텄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파이로라는 재활용 기술, 그것에 우리가 시설을 가지고 있는 앞 단계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있고 우리가 시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 가서 공동 연구를 2020년까지 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간단하게 뭐 협정을 한번 맺으면 뭐 40년씩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네네. 앞으로 뭐 짧은 기간에 또 한 번의 협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이 우리나라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번에 맺은 협정을 계기로 이 협정이 중간중간 그 확인하는 절차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정말로 농축 그 시장이 급박한 상황이 오게 되면 협상 체계를 갖춰야 되고 또 재활용 기술을 어느 정도 개발했을 때 이것을 앞으로 더 실증적인 레벨로 또는 상용 레벨로 키울 것인가에 대한 서로의 협상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협상을 할 때 우리가 이번에 차관급 체계로 올려놨는데 그것을 잘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우리나라에서 구축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구축했을 때 우리가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연구개발 투자라든가 산업적 투자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타결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황주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